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간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1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한국 무역수지 발표, 영국 전국 주택 가격 지수. 저는 요거 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의 흐름은 좀 알고 있어가지고 영국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7월 1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경제 지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홍콩 증시가 7월 1일 월요일 날 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휴장인가 보네.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2일 화요일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 패드 연준의 그 의장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ECB 총재 리가르드의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미국 노동부 졸트 보고서. 그리고 행사 및 이슈로는 이슈 현대차하고 기아 판매 데이터 발표. 7월 3일 수요일 미국 석유 협회 주간 원유 재고.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한국의 외환 보유고. 한국의 외환 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또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 다음에 또 별표시 하나,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 미국 독립기념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이라고 합니다. 조기에 폐장된다. 미국 증권시장이. 그리고 실적 발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요건 이제 주류 기업인데 실적 발표 또 시작됩니다. 7월 4일 목요일 미국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의 회의로. 요건 별표시 2개.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 이제 여기서 수요일날 조기 폐장한 후에 목요일날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장. 그 다음에 영국 조기 총선.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임시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개시하는 거죠. 시작한다. 부과한 것을 적용한다. 요게 이제 7월 4일부터. 근데 상계 관세는 중국 전기차에다가 20.9%에서 38.1% 정도, 요 사이에서 차등으로 해가지고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 기간은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6개월간. 그래서 임시 약 6개월 정도 20.9%에서 38.1% 차등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실적 발표로는 펩시코,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7월 5일 금요일 맞다. 요거 7월 4일 미국의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록. 요건 별표시 2개. 요건 FOMC 회의록 결과니까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이니까. 7월 5일 금요일 미국 패드스 밸런스. 이건 이제 미국의 대차 대조평. 저는 요걸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냥 별표시 하나. 저는 별표시 2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국 헬리팩스 주택가격지수. 제가 미국의 주택가격지수는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려고 저는 이거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저거죠. 고용보고서. 별표시 2개.
실업률 나오고, 미국의 패드 연준에서 통화 정책 보고서 발표. 요건 FOMC에서의 그 회의록이고, 요건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 보고서.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드디어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금방금방 또 오죠. 1분기 발표였는데 또 벌써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실적 발표. 재밌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치 분석을 하니까. 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런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렇게 일정이 있는데 그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이제 7월 1일 시작되는 거고, 금요일 날 연준의 대차 대표 하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중간 일정이 이 중요도 제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시해 놨는데 대부분 이렇게 끝에 가면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좀 중요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금요일 날, 네, 저는 연준의 대차 대표 요거하고 그다음에 미국 고용 보고서 요걸 좀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그 연준의 대차 대표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그 6월 달에요. 6월 14일 날 연준의 대차 대표 발표 있었어요. 정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6월 20일 날 6월 20일 날 또 연준의 대차 대표 발표가 있었는데, 요때는 그 양적 완화, 20일 날은 양적 긴축.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적 완화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수. 그 다음에 20일 날에 연준의 대차 대표가 양적 긴축으로 했잖아요. 긴축을 했을 때는 그 나스닥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나스닥인가? 저기 엔비디아인가? 예. 그래서 중요하죠. 지수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연준의 대차 대표가 왜 지수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영향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잖아. 미국의 5월 PC 지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5월 PC 지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선입견의 영역인 것 같아. 평상시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물가 지수가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중요하잖아? 어차피 동결이잖아요. 동결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금리 동결인데.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레벨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제 지표를 보실 적에 겉도는 식으로 경제 지표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그냥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6월 28일 날 미국의 5월 PC 지수 발표하고 나서 금리가 빠졌잖아. 근데 다시 11시에 6월에 그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하고서 바로 올라가 봤잖아. 무슨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럼 PC 지수 발표 나가고 부합됐으면 더 계속 빠졌어야지. 왜 다시 소비자 기대 지수로 발표가 다시 올라갔는데 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동성이라고. 그러니까는 경제 지표를 좀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냥 겉도는 식으로 보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보세요. 진정성 있게.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 말고 본인들이 내가 느낀 걸 좀 여하튼간에 높아지면서 얘기했고요. 잔소리를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저거예요.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죠. 그 통화정책회의가 7월 31일 날 있고 9월 18일 날 있고 11월 7일 날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 18일 날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죠. 7월 31일은 금리 동결이죠.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뭐 세상에 100%는 없지만 거의 뭐 99% 금리 동결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7월 1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18일일 가능성이 큰데 빠르면 이제 9월 18일 좀 늦으면 11월 7일이겠죠. 금리 인하 시점이. 결국에는 뭐 지금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7월 31일 날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달이란 게 남아 있어요.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이 남았어. 두 달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날짜예요. 60일이 존재하는 건데. 60일이 더 넘잖아요. 그렇죠? 9월 중순 이후로 발표하는 건데. 그러면 또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등락폭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이제 저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금리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잔파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 7월 11일 날 미국의 CPI 발표하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잔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잔파동이냐면은 9월 18일까지 그 일반적인 금리는 다 잔파동이에요. 어차피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고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연준의 그 대차제조표예요. 시장에 돈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의 대차제표를 중요하게 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접하시지 못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뭐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잔파동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보실 필요는 있죠. 뭐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어차피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니까. 근데 어차피 그것도 잔파동이라는 거지. 이것도 그랬잖아. 미국의 그 PC 지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 이것도 잔파동 아니었어요?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괜히 쓰잘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7월의 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7월의 맥점은 무엇이냐? 제가 보는 걸로는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 매우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상승 강도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 강도를 살펴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 환율, 한국 돈 1,400원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7월의) 맥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연준 패드의 대차대주표 긴축 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긴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양적 완화로 갈 것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연착륙의 흐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지수가 연착륙의 그 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이동, 이것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AI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에 쏠렸던 돈이 다른 섹터로 분산 이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체크하실 필요 있어요. 유가가 90달러까지 갈지에 대해서 체크하실 필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유가가 90달러까지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90달러가 뭐냐면은 서부 텍사스 원유도 있고 브렌트유도 있잖아요.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 브렌트유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원유가 약 4, 5달러 차이 정도 나거든요. 먼저 브렌트유가 먼저 가긴 하겠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혹시나 요거는 갈지 안 갈지를 몰라.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데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가 흐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또 중동 전쟁 이슈도 약간 결부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9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을 촉발할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을 촉발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겠죠. 9월이 아니고 11월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요것은 좀 변수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또 어디에 변수가 될 수가 있냐면 그 전기차 쪽. 전기차가 그동안 빠졌잖아요.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가 뭐겠어요? 네, 전기차겠지. 그래서 이제 요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차피 엔비디아 쪽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분산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돈이 좀 넘어갈 수 있다. 서서히. 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치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유가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물가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벌써 81달러는 넘었잖아요. 서부 텍사스 원유 자체가. 브렌트는 85달러 정도, 6달러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 변수라는 것은 아시죠? 뭔 얘기인지. 금리 인하 그 시점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돈의 흐름에서도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변수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7월에 금리 통화 정책 예상은 저는 동결을 보고 있어요. 근데 동결로 왜 썼냐면은 이거 다들 동결인 거 아시죠? 이걸 제가 동결로 쓴 이유는 괜히 쓰잘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고용 보고서가 어째요, 저째요, 뭐 CPI 지수가 어째요, 저째요. 예. 이거 저 어차피 저거예요. 예, 그냥 잔파동이에요. 어차피 7월 동결이면 나머지 물가 지수라든지 고용 보고서 다 잔파동입니다. 예. 괜히 더 중요한 에너지를 이상한 데 낭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바쁘신데. 네, 7월에 맥점까지는 체크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짝 좀 이야기할까요? 이게 6월달, 7월달은 먼저 제가 이야기했어요. 7월달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관점을. 그리고 이거
이번 주 일정도 말씀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뭐 주간 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할 것인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화 환율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1,400원 돌파해야 할지 안 할지. 그다음 외환 보유가 또 엄청 중요하죠. 이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반토막.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 강도는 진짜 중요하죠. 뭐 아시니까 굳이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것도 체크하실 필요 있죠. 7월 17일 날 중국의 산업생산 요거 발표. 그 저번 달에는 안 좋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6월 달에 그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혹시 뭐 요번에 또 좋게 나올지 모르니까 기저 효과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좀 아시려고 한다면 요 산업생산 요 지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6월 달에 그 있었던 일 중에서 약간 뭐 핵심이 되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6월 5일 날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6월 6일 날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예.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그 ECB에서 금리 인하한 시점부터 그 유럽의 그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하여튼 아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6월 12일 날 FOMC에서 금리 동결했죠. 제가 이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6월 12일 날 FOMC에서 금리 동결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금리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그런 지표들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엄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저는 오히려 이걸 중요하게 봤죠. 연준의 대차지표. 요때 양적 완화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쭉 날라갔지. 그리고 양적 긴축 6월 20일 날 긴축하고 나서 다시 빠지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PC, AI PC를 출시를 했죠. 6월 18일 날.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AI가 이제는 이제 생활가전 제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에 그 뭐 스타트를 끄는 이벤트니까. 그리고 6월 20일 날 스위스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영국은 금리 동결했죠. 저번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영국에서 금리 동결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인하를 했잖아. 근데 영국은 동결했잖아. 근데 영국이 동결한 이유는 8월 달쯤 여름쯤 돼서 8월 달쯤 돼서 다시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영국은.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 예상한 대로 다시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8월 달쯤 돼가지고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미국도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게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 금리 인하 시점이. 여하튼 간에 이런 일들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다 설명해 드렸죠. 일정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해 드렸고. 예. 다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 안 해드린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최근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와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네, 6월 28일 날 예, GDP 미국의 GDP 내구재 주문 요것도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됐지.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 둔화, 경제 둔화.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감소 이거 6월 27일 날 부동산 시장 침체, 그치? 성장 둔화. 그래서 이 경제 지표 보시 거기다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약화, 그렇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도 네 주택 시장 침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주가가 올라가요. 나스닥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약간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네, 그 지수가 매우 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예,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주간 일정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있으니까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예, 뭐 미국의 제조업 이런 거 좀 잘 해석하시게 되면 네, 시장 반응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경제 지표를 왜 해석을 잘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석을 잘해야죠. 왜냐면 거시경제니까. 앞으로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라는 것이 지수에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을 주는 이유가 앞으로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거죠. 뭐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올라가다가 받게 되면은 당연히 뭐 안 좋겠죠. 돈이 아니 안 좋다기보다는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겠죠.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되겠죠. 너무 주절주절 떠들어드린 것 같은데. 요거 죄송합니다. 얼굴. 이거 여기 선물 지수예요. 저는 이제 선물 지수를 보는데 선물 지수가 약간 민감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폭이라든지 정확도가 더 제가 분석하기로는 네,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지수를 보는데, 네, 미니 나스닥 지수 이거 보게 되면 지금 뭐 0.23이죠. 약간의 그 전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죠. 이게 그 나스닥 종합지수로 보시게 되면 전고가를 돌파했나? 아마 그럴걸. 근데 이거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장악형 블랙캔들 나왔죠. 너셀 지수는 약간 반등한 부분도 있고 신용물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대. 야 이거 뭐냐? 이때 당시가 그거죠. 갑자기 그 채권금리가 급등했을 때, 그렇죠? 급등하고 더 올라갔는데요. 야, 왕 날라간다, 야. 4.394까지 올라간대요. 야,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선물 지수 보는 게 더 좋아요. 거기다 유로화 그 환율 올라가네. 프랑스 그 환율인데 요건 약 빠지죠. 브렌트유는 지금 84달러, 최근에 86달러까지 찍었죠. 이게 브렌트유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벌써 브렌트유가 86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90달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야. 크루드 오일 이거 서브텍사스 원유인데 서브텍사스 원유가 82달러까지 올랐죠. 금 가격도 약간 살아있고. 은 가격은 그 태양광 때문에 좀 보긴 하는데 은을 태양광 쪽에서 태양광 산업에서 많이 사용돼 가지고 은 가격이 약간 약세. 구리 가격은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려고 하죠. 약간 요런 흐름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 메타도 빠지고 애플도 빠지고 아 일라일리도 빠지고 아마존닷컴도 빠지고 알파벳도 빠지고 테슬라가 선방하고 마이크론도 약간 더 빠지고. 유로스톡이 빠졌죠. 약간 조정이지. 나스닥은 그래도 선방하긴 하는데 너셀 지수도 어느 정도 선방하기도 하고. 중국 지수가 좀 약하죠. 항생 지수도 약간은 약하고. 일본 지수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약간 보합세고. 타이완, 대만 쪽은 살아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긴 한데요, 대만 쪽도. 그리고 S&P 500은 행보, 다우도 약간 행보. 그냥 보니까는 그 미국 증시는 약간 그래도 버티긴 하네요. 지금 선물 지수가 약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7월 1일 지금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움직이네요. 그래도 양봉으로 출발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냥 혼조세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건 있었죠. 이 토요일날 토요일날 이게 빠져가지고 엔비디아도 약간 약세고 그쵸 이거 M7 종목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이렇습니다.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예. 오늘 이번 방송은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의 그 섹터 시황도 약간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동차하고 에너지, 철강, 물류 이쪽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AI 전력 관련주 빠지고 좀 하락한 섹터 이야기 해드린다면 코인 쪽 빠지고 음식료, 유통, 화장품, 의류, 섬유 빠지고 AI 전력 관련주, 태양광, 전기, 원전 빠지고 AI 반도체에서 대장주 반도체 관련주는 빠지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은 선방하긴 했습니다. 중소형주 반도체 기업. 한국도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죠. 그리고 상승 섹터로는 자동차, 테슬라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섹터가 좀 올라갔고 원유 관련된 거,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갔습니다. 철강, 구리, 통신, 물류 쪽도 네, 상승을 해줬고요. 건설을 금융, 엔터, 여행, 호텔, 리조트 선방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 시황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린다면 그동안 상승하였던 주도주 종목이
약세로 하락한 반면에 중소형주 종목이 선방하였다.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두다. 그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릴 적에 여기 보시게 되면 M7 종목이 약세잖아요. 다 음봉 나왔죠. 메타도 지금 마이너스 2%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애플도 빠지고 그쵸. M7 종목 거의 대부분 빠졌거든요. 저기 테슬라만 좀 버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그동안 상승했던 주도주 있잖아요. 대장주. 종목이 약세로 하락한 반면에 중소형주 종목이 선방하였다는 거거든요. 약간 돈의 흐름이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약간 조정받고, 그러니까 M7 종목들이 약간 조정받고, 근데 테슬라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나마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네, 그러면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네, 주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월의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의 지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지수가 네, 나스닥 지수가 지금 그냥 약간 그냥 지금 뭐 지수는 그냥 혼조세예요. 뭐 특별하게 뭐 많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혼조세 모양새가 있다. 보합권 혼조세 뭐 이런 모양새.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섹터 토요일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자동차 이쪽 에너지 철강 물류 쪽에 주목을 받았다는 거. 네, 그리고 돈의 흐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M7 종목들이 약간 조정받음 받고 그 돈이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좀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죠. 여기 종목 시향에서 주도주는 하락하고 중소형주 키 맞추기 한다. 이런 제목 하에 방송을 진행했었죠.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이번 방송 이 정도 진행하면은 시장의 흐름을 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월요일 방송이라 가지고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범위가 크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범위가 주간 일정 이야기해드리고 거기다 뭐 월간 일정 이야기해드리고 연간 일정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지수의 현재 상황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섹터 시황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시황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약간 그 범위가 커요. 오늘 방송 그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잘 이렇게 흡수를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아야죠. 이런 분위기는 좀 알고서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들 종목에 투자하실 적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큰 그림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이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경제 지표 잘 해석하시면서 투자금 잘 운영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오늘 아니지. 이 시간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너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범위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가지고 모르겠네. 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복 시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방송?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네,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나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등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